트라이언프 본네빌 T120 간단 시승기 1200cc 클래식 바이크 본네빌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안녕하세요, 분부코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로엔필드의 인터셉트를 타고 합천 모트라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엔필드 갤러리에서 알게 된 남자 친구라고 하는 분께서 혼자 파리를 도시다가 합천 모트라드에 한 11시쯤에 들린다고 하셔서 원래는 진주 쪽으로 가서 맥도날드를 먹고 남해 바다를 구경하고 오려고 하다가 모처럼 로엔필드 갤러리 분께서 놀러 오시는데 이분을 한번 만나 뵙고 오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목적지를 급하게 수정을 했어요. 로엔필드 갤러리 참 조용하고 시골 같은 분위기의 갤러리인데 종종 글을 올려주시는 트라이언프 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름이 로엔필드 갤러리이긴 하지만 레블리든 트라이언프든 뭐든 클래식을 타시는 분들은 다 같은 가족이다 라는 생각으로 같이 잘 놀고 있어요. 스스로 트라이언프를 타시니까 짝카리를 탄다며 농담을 던지곤 하시는데 정말 유쾌한 분들이시죠. 저도 한때 트라이언프의 본네빌 T120 혹은 T100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승을 몇 번 했었어요. 이때 트라이언프의 본네빌을 몇 번 타보니까 이게 일반유를 넣고 1200cc급 리터급 바이크이고 시트고도 낮고 클래식 디자인이고 거의 모든 면에서 제 니즈를 충족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거의 사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트라이언프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좋게 진행을 하는 게 있었고 워낙 부산 트라이언프 분들께서 친절하셔서 거의 이제 본네빌을 사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인터셉트를 타고 다니고 있고 구매를 하지 않았죠. 왜 그때 사려다가 말았느냐, 구매를 포기를 했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선은 돈이죠. 본네빌이 가격이 2154만원, 그때도 한 2천만원이 넘었는데 2천만원이 넘는다라, 이게 제 마음속에서 오토바이 가격 저항이 좀 세게 있었고, 두 번째로 대리점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트라이언프 대리점이 전국에 한 7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천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으면서 더 숫자가 적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한 7개인가 그렇게 있었고, 대리점 숫자가 좀 적으니까 AS나 원활한 정비 이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합천 쪽 이제 시골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트라이언프 대리점이 전부 다 좀 거리가 멀었어요. 가까운 곳이 하나는 대구, 하나는 부산에 있었는데 이야, 오늘 시원하게 당기시네요. 솔직히 이런 교외의 넓은 도로 만나기가 쉽지 않죠. 차량도 적고 도로도 뻥 뚫려있고 저는 이해합니다. 아무튼 트라이언프 대리점들이 부산, 대구 어느 쪽이든 간에 모두 참 멀었어요. 이걸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자면 대구는 1시간 53분, 왕복하면 거의 4시간 거리죠. 중간중간에 쉬어야 하니까. 이것도 하자면은 못할 것도 없긴 한데 제가 여기를 두카티랑 가와사키 닌자 시승하러 몇 번 가보니까 와, 이게 좀 위치도 그렇고 많이 부담이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는 패스하고 그러면 부산점은 좀 가깝느냐, 오히려 더 멀더라고요. 합천에서 부산 트라이언프까지 가려면 편도 2시간 57분, 왕복하면은 약 6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편도로 3시간이면 굉장히 먼 거리이고 중간에 저도 화장실도 들리고 물도 마시고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같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차간도 못 치고 갓길도 못 타고 하는 편이라서 시내를 뚫을 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트라이언프의 본네빌은 눈물을 머금고 당시에 포기를 했었네요. 자, 합천 모트라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께서 라이딩을 오셨네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훨씬 많은 분들께서 몰리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슬쩍 관심 없는 척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좀 구경하면서 남자친구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약간 무심한 척, 관심 없는 척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부끄럽잖아요. 기다리다가 남자친구님을 드디어 모트라드에서 만났어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번 타보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본네빌을 가볍게 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식 본네빌 T120입니다. 2018년에 병행 수입으로 들어온 본네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기판도 보시면은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로 되어 있고요. 신기한 점이 많습니다. 이야, 배기음이 아주 좋습니다. 역시 1200cc급 리터급 바이크라서 그런지 소리가 묵직하고 좋네요. 1198cc 병렬 트윈 2기통 엔진이고 270도 크랭크 각도를 갖고 있으며 독특한 게 생긴 거는 완벽한 공랭식 바이크인데 사실은 얘가 순행식 바이크입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재밌게도 이 앞에 계시는 분도 지금 형광색 이분이 영상을 찍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본네빌을 타고 나가는 모습을
모습이 이분의 유튜브에 우연히 찍혀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남자 친구님께서 이걸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야, 참 이런 우연도 다 있구나 싶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네비를 타고 도로 위를 달려볼 건데요. 우선 달리면서 저번에도 했던 생각이고 이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배기음이 로얄필드의 인터셉터랑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둘 다 비역열 2기통이고 SOHC 엔진이고 트윈스 엔진 270도 부등 간격 크랭크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배기음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제가 인터셉터를 타면서 찍은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소리를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소리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하지만 소리가 완전히 똑같은 소리는 아니고, 일단 소리의 데시벨 자체는 본네빌 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터를 탈 때면 배기 소리가 운전자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인터셉터를 타고 가다 보면 뒷사람은 이야 소리가 좋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작 저는 배기 소리는 잘 안 들리고 풍절은 많고 하고 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네빌은 소리가 커서 일부러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쌍발 머플러에서 나오는 웅장한 배기 소리가 귓가로 잘 전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면서 느끼는 게 배기의 소리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제가 3년 넘게 타고 있는 인터셉터랑 느낌이 그냥 많이 비슷합니다. 배기음, 니그립, 핸들 위치, 무게, 계기판이 2구인 것도 그렇고 조향 감각이나 브레이크 레버의 간격까지 되게 모든 게 좀 많이 비슷해요. 실제로 두 대를 나란히 세워두면 크기와 디자인이 좀 비슷해서 흥미로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바이크를 들여다보면 확실히 마감의 수준이 트라이언프가 훨씬 더 세련되어 있었고, 엔진 케이스의 디자인도 트라이언프가 더 이쁘다고 느꼈어요.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둘이 솔직히 좀 많이 닮았죠. 배기구를 보면은 배기구가 위로 보느냐 평평하게 나가느냐랑 엔진 케이스의 디자인 등을 봐야 구분이 겨우 되는 정도인데, 인터셉터가 650cc고 본네빌이 1200cc급인데도 본네빌이 빵이 배기량 대비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셉터 오너이고 클래식 바이크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배기량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출력과 성능은 본네빌이 월등합니다. 1200cc 배기량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공냉 핀도 보이고 주변부를 보면은 초크밸브처럼 생긴 것도 보이는데 전부 가짜입니다. 사실 순행식의 인젝션 방식이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공냉 핀 등을 달아놓은 이유는 트라이언프가 순행식의 우수한 엔진열 컨트롤 능력과 공냉식의 우수한 배기음과 고동감을 같이 잘 버무리고 혼합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순행식임에도 공냉식 마냥 공냉핀도 달고 초크밸브 같이 디자인도 하고 DOHC가 아닌 SOHC 방식으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덕분에 누가 옆에서 봐도 완벽한 공냉식 클래식 바이크로 보이게 만들어진 이 본네빌 T120은 사실은 순행식의 각종 최첨단 기능을 같이 갖춘 클래식과 기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그런 바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보면 전혀 순행식 바이크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소리, 고동감, 진동, 배기음, 자세, 디자인, 이 모든 게 클래식 그 자체입니다. 이야, 확실히 소리도 빠따도 아주 훌륭합니다. 본네빌의 1200cc 병렬 2기통 엔진은 무려 3100rpm이라는 아주 낮은 영역대에서 105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흔들어 보니까 인터셉터보다 무게 중심도 살짝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게 훨씬 가벼운 걸까 하고 보니까 무게는 체감보다는 살짝 무거운 236kg이라고 하네요. 공차 중량이 본네빌이 236kg이고 인터셉터가 건조 중량 202kg에 공차 중량은 218kg인데, 실제 중량은 본네빌이 약간 더 무겁지만 운행간에 지금 느껴지는 체감 무게는 오히려 본네빌이 더 가벼운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무게 밸런스의 배분이 참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SOHC 2기통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금 저속으로 살살 다닐 때도 배기음과 고동감이 좋아서 나름 심심하지 않고 재미가 있고요. 스포츠 바이크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당기면은 속도도 그럭저럭 잘 나옵니다. 특히 본네빌의 경우에는 저속으로 다닐 때의 배기음과 고동감이 아주 우수한 편인데 속도도 되게 잘 나와요. 본네빌의 경우 최고 속도가 190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쥐어짜고 쥐어짜서 겨우 나오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크가 굉장히 좋아서
시속 100km까지 4.1초 정도가 나오고 0km에서 시속 160km까지 약 10초 만에 도달하는 아주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클래식 디자인을 하고 있고 페어링이나 카울도 없이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죠. 일반유의 압축비도 비교적 낮은데 클래식 유저인 저에게는 아주 과분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남자친구님으로부터 본네비를 빌릴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커피 마시시고 합천 모토라드를 구경할 시간 동안만 잠깐 제가 타는 거라서 얼른 여기에 세우고 자세히 본네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왼쪽에 버튼 뭉치를 보면 신기하게도 이게 2018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순정 열선 그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선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기판에서 지금 몇 도로 세팅했는지 떠요. 그걸 보고 온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깜빡하고 열선을 켠채 놔뒀더니 열선에서 열이 엄청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경적 소리는 전형적인 삑삑이가 들어가 있고 좌우 방향 지시등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클래식한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도 TFT 디지털 계기판보다 이런 클래식한 2구짜리 계기판이 보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큼직한 USB 충전 포트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고 I 버튼,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면 드립 1, 2 등 트림 모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도 나오고 나름 기능이 이때도 여러가지로 많이 존재를 했었네요. 순정으로 조절식 클러치 레버가 장착되어 있고요. 본네빌이 2016년쯤에 완전히 리뉴얼이 되면서 전자식 스로틀과 TCS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식인 이 본네빌에도 당연히 TCS 등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자식 스로틀이 들어가면서 라이딩 모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인 모드와 로드 모드 두 가지 라이딩 모드가 존재를 하고요. 이 때문에 오른쪽 버튼 뭉치를 보면 킬 스위치와 모드 버튼, 비상등 버튼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자석식 터치펜도 붙여 놓으셨네요. 야, 보통 이렇게 연료 탱크에 자석펜을 달아 놓으면 기스가 난다고 이렇게 잘 안 하시던데 야, 저 말고도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분이 계셨네요. 시트고는 이때 당시 기준으로 785mm로 낮은 편입니다. 저도 아주 쉽게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량한 시트고를 갖고 있고 최근 연식은 790mm로 약간 높아졌다고 하네요. 시텍 배터리 충전기도 장착을 해 놓으셨고 엔진부를 보시면 이렇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꾸며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스 1902 해서 새겨 놓기도 했고요. 순행식 모델이지만 이렇게 공랭핀도 장착을 해서 클래식한 멋을 뽐내고 있고요. 공랭핀 아래쪽에는 본네빌 1200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야, 이게 1200cc인데도 엔진이 그렇게 빵이 크지 않고 아담하고 작은 편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 650cc급 공랭식 엔진들과 크기를 비교해보아도 외형상으로는 비슷한 크기로 보일 정도로 1200cc 치고는 좀 작아 보이는 경량화가 많이 이루어진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세로로 설치된 순행 라디에이터와 쿨링팬이 보이네요. 본네빌이 순행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파츠죠. 달려와서 시동을 걸어놓은 채 보고 있다 보니까 쿨링팬이 열심히 돌면서 엔진열을 식히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썸프 가드와 함께 이렇게 가디언 벨도 아래쪽에 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데코톨이라고도 하고 스피릿 벨, 가디언 벨이라고도 불리는 종인데 불운을 없애주고 사고를 예방해주는 일종의 부적 같은 녀석이죠.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라이트에 그릴을 씌워 놓으셨고요. 헤드라이트가 LED가 아니라 연식이 있어서 그런지 벌브 타입의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는 카야바의 41mm 포크가 들어가 있는데 헤드라이트 아래에 이게 레귤레이터인가요? 좀 독특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마 저게 좀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냉각을 잘 되게 하려고 바람이 많이 부는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설치를 해둔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한 포지션에 달려 있고 앞타이어는 190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스포크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튜브 타이어로 보여집니다. 앞브레이크는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310mm 짜리 더블 디스크 2개, 2피스톤짜리 니신 캘리퍼가 2개 장착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마 브렘보 캘리퍼가 장착이 될 텐데 연식에 따른 재원의 차이가 좀 있죠. 타이어는 팀선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보다 보니까 뒷브레이크 페달이 오른쪽 배기관과 약간 좀 간섭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눌러보면 배기관과 부딪혀서 페달이 완전히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바이크를 잭구공을 하셔서 휘었나 하고 생각하고 여쭈어보니까 의외로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2018년식 병행 수입으로 들어왔었던 같은 연식의 본네빌들은 보면 다 이렇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는 동생분의 본네빌도 보니까 똑같이 뒷브레이크 페달이 배기관에 붙여서 간섭이 있고 기스도 많이 발생해 있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배기관은 현재 순정이 아닌 반스 배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체인이 독특하게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걸려져 있습니다. 배기압이 엄청 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세지는 않았고, 보통 체인이나 벨트가 왼쪽에 많이 걸려 있는데 본네빌은 영국제라서 그런지 체인이 반대편인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리어 타이어는 17인치짜리 150에 70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리어 브레이크는 255mm짜리 싱글 디스크에 2피스톤짜리 리싱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는 6단 기어이고 시트고는 785mm로 낮은 편이고, 연료 탱크 용량은 14.4L로 평균적이며 휠 베이스는 1445mm입니다. 자, 이제 본네빌을 구석구석 잘 살펴보았으니까 다시 달려보도록 할게요. 본네빌은 뭐랄까요, 맨 처음에 부산에서 탔을 때는 인터셉터보다 무거운 느낌도 좀 있었고, 비싼 모델이다 보니까 부담도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여러 번 타봐서 그런지 아니면 연식에 따라서 실제로 크기와 무게가 차이가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더 작고 아담하고 인터셉터보다 오히려 다루기 편한 바이크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수한 엔진 출력 덕분에 어디 가서 밀릴 일도 없고, 당기면 당기는 대로 시원하게 나가는데, 시트고는 785mm 정도로 낮아서 발 착지성도 좋고 일반유의 고동감도 좋고, 저는 고급유 주유소가 단 하나도 없는 합천군에 살고 있어서 일반유 사양인지 고급유 사양인지에 대해 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한때 리터급 바이크를 한 번쯤은 타보고 마접을 하더라도 마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일반유를 넣는 리터급을 찾다가 레벨 1100과 본네빌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걸 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뽕이 빠지면서 굳이 리터급을 의무감에 꼭 사서 타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자연스럽게 내가 타고 싶고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사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한켠으로 밀어놨던 모델이 이 트라이엄프의 본네빌 T120인데, 참 오랜만에 타보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언젠가 리터급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구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바이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남자친구님이 빌려주신 본네빌 T120 2018년식을 아무런 사고나 문제없이 잘 타고 반납을 다시 했고요. 저도 남자친구님도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합천 마차이 짬뽕에 가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님은 집이 3시간 반 거리에 멀리 있어서 일찍 합천을 떠나셨어요. 저는 오늘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합천 모토라드에서 만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재밌게 수다도 떨어주시고 또 선뜻 본네빌을 타보라고 빌려주신 남자친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 오늘 트라이엄프 본네빌의 시승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